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에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 배치된 거,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무기 개발 소식, 그리고 이제 북한 소식 이렇게 간추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K9 자주포의 위기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 디펜스가 바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K9이 다시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현재 배치 중인 K9A1 자주포의 성능 개량형인 K9A2에 이어서 차후 개량 모델인 K9A3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주력으로 운용 중인 K9A1 자주포를 개량한 K9A2 자주포는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세팅 등 사격 준비 전반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자동화 덕분에 지속 발사 속도가 50% 이상 증가해서 3분간 분당 최대 9발을 사격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사정거리 연장탄 채택을 통해서 54km급의 사정거리를 확보했고, 정밀 유도포탄 운용 능력을 부여해서 40km 거리에서 10m 이내의 정밀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타격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사양의 K9A2는 올해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 K9 자주포 개량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9A3 개량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버전은 기존의 디젤 추진 체계를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바꾸어서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증가시키고 무인화를 통해서 운용 병력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며 장거리 활공 유도 포탄을 채택해 미군의 차세대 자주포와 동등한 100km급의 사정거리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량안은 2020년대 중반까지 등장할 예정인데요. 군의 소요제기 없이도 업체 차원에서 해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노력, 다른 업체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K9 자주포,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우리 국산 무기인데요. 지금 PZH-2000 독일이죠. 그 PZH-2000에 이어서 세계 랭킹 2위쯤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이 M1299 자주포를 개발을 거의 지금 완료 직전 단계에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에 130km까지 날아가요.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사정거리, 장거리 활공 유도 포탄을 이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K9이고, 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걱정을 했었는데, 야, 이 한화 디펜스가 아주 파격적인 개량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장거리 활공 유도 포탄을 활용해서 사정거리를 100km 이상급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100km 이상을 자주포로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M1299보다 한 걸음 또 더 나간 것이, 미국의 M1299는 무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K9A3는 무인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탑뿐만 아니고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이 조종수까지 없는 그런 무인화까지 추구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무인화를 한다면 유럽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또 중동도 좋아하겠죠. 왜냐,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UAE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신의균 군사 TV에서 자한남이라고 하는 UAE의 정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련장 로켓 시스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UAE 같이 돈이 많지만 인구가 적고 병력이 적은 나라들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용 인원이 적은 그런 무기 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지금 전 유럽이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2차 대전 이후에 또 냉전이 끝난 이후에 아주 과감한 감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각 나라들이 병력 부족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무인화해서 사람 한두 명 또는 아예 사람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상급 자주포가 있다면 유럽 나라들, 중동 나라들이 이거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K9이 계속 세계 최정상급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K9A2만 하더라도 40km 거리에서 10m의 정확도를 보이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아마도 정밀 유도 포탄을 할 것 같은데 이 40km에서 지금 현재 K9은 500m의 정밀도예요. 500m. 그래서 이 지름 500m니까 반경 500m니까 지름으로 치면 1km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점을 때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부터 1km 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상상보다는 굉장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래도 K9은 정확한 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40km에서 10m에 들어간다. 10m. 그러면 이제 CP이기 때문에 20m의 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살상 반경이 50m쯤 되니까 그러면 다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 이런 식으로 이제 군에서 우리 이런 거 살 테니까 개발해봐요 해가지고 그 예산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한화 디펜스는 그거와 관계없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업체 주도로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업체와 달리 항공업계 뭐 업체는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을 내려보내가지고 군을 완전히 뒤에서 목을 틀어잡고 움직이면서 흔들면서 우리 육군 그리고 공군 해병대 이런 우리 각 군들의 고혈을 쫙쫙 빨아당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몇 명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국산화 이거 해야 우리가 나중에 항공산업 발전한다 이런 거짓말로 이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국산품 애용 어떤 그 분위기를 확 해서 그래 맞아 국산품 가져야지 그래 맞아 또 이제 반미주의자들에게 그래 맞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지 이제 이런 분위기 확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업체 정말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국방TV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미군의 킬러 드론 MQ-1C 그레이 이글의 최신 개량형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 특수작전항공사령부에서 운용하는 MQ-1C 그레이 이글의 최신 성능 개량형 그레이 이글 ER 버전 6대가 연내 한국에 배치된다고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에 이미 12대가 운용 중인 MQ-1C 그레이 이글은 기존의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를 대체하는 정찰 및 경공격 무인기지만 이번에 새로 배치되는 그레이 이글 ER 약칭 GEER은 원거리에 있는 적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킬러 드론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기존의 그레이 이글을 완전히 재설계해서 스텔스성을 강화하고 채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 센서 성능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GER은 최대 4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하고 닌자 폭탄인 플라잉 긴수는 물론 GBU-53B 또 SDB-2 등 정밀 유도 폭탄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표적을 74km 거리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센서를 이용해서 75km 밖의 표적을 식별하고 최신형 PRSM 전술 탄도미사일의 표적을 지정할 수 있어서 서해상에서 평양의 김정은을 식별하고 5분 이내에 제거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화된 GER은 모두 미 육군 특수작전항공사령부가 목표 성능을 요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기체라서 기존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그레이 이글과는 전혀 다른 명령 계통과 운용 전술을 갖는데요. 특수전 부대의 요인 제거용 드론의 배치에 김정은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레이 이글 12대가 군산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제 스카우트 그러니까 정찰해줘서 표적을 지정해주는 카이오와 워리어라고 하는 헬기를 대체해서 이 그레이 이글을 보내서 아파치를 통제하는 또 아파치를 보조하는 이런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그 이제 그레이 이글도 R9X, 플라잉 긴수죠. 이런 것들 다 운용할 수 있지만 정말로 특수전 부대에서 운용하는 진짜 킬러 드론인 이 그레이 이글 ER이 지금 우리나라에 6대가 오게 됐습니다. 이건 오직 요인 제거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텔스성도 훨씬 더 강화됐고 날개 끝단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져 올라가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수 부분, 그리고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더 각을 탁탁 지어가지고 스텔스성을 조금 더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74km 밖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또 가까이 들어간다면 정말 한 사람만 제거할 수 있는 프라잉 긴수 R9X도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정밀한 센서를 이용해서 75km 밖에서 딱 표적을 탐지하고, 예를 들어 서해상에서 그러면 이제 군산이나 이런 곳에서 발사하는 PRSM을 정밀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것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 육군의 특수작전 항공사령부가 발주를 한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 이글 ER이 지금 우리 한국에 6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레이 이글하고 같은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임무, 제거하는 임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아래 사람도 못 믿어서 군정 지도부 이런 거 만들어서 좀 굉장히 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아래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서 또 아래에서 오는 이런 무기들 아주 걱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손들고 나오는 게 만수무강에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대리대사로 일하며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을 총괄해왔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지난 2018년 탈북에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연말 고위급 외교관 탈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리대사의 탈북에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개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2018년 11월 아침 대사관 직원들에게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대사관을 나와 근처에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타 사라졌고,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유조선 소속으로 조대사 부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대사 부부를 탈출시킨 자유조선은 남아있는 조대사 딸과 가족 등의 안위를 위해서 조대사 부부를 납치를 가장해서 탈북시켜 서방의 모 국가에 보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조대사는 지난 2017년 9월 문정남 당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핵실험 여파로 이탈리아에서 강제 추방된 뒤에 3등 서기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고속 승진을 해서 대사 대리를 맡은 인물인데요. 각종 주류와 보석 등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조달의 핵심 루트로 알려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잠적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암호 지령을 전파하며 활동을 개시한 자유조선의 배후에 미국 정보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유조선이 미 정보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 책임자를 빼돌린 것이라면 미국이 한창 대화 무드였던 지난 2018년부터 이미 김정은 체제 붕괴를 위한 공작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대사의 행방과 앞으로의 전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자유조선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사람이 스페인 대사관을 털었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 에드리안 홍창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이 FBI에 기소됐다가 지금 다 풀려났어요. 왜냐? 당시에는 이제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미북 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에드리안 홍창 같은 사람을 우리 봐라 잡아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성의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자유조선 또는 에드리안 홍창 이런 사람들은 미 CIA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구속시킬 또 감옥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 미북 정상회담들을 다 추진하고 또 실제로 행해왔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북한을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작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2017년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CIA 국장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교통사고로 죽더라도 나한테 묻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라고 농담을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체제 전복에 대한 공작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 공작 제대로 좀 어디선가는 성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유조선 그동안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2월 달부터 홈페이지에 짧은 지령문들을 올리고 있는데 다시 이 자유조선이 어떤 활약을 할지 이것도 관심 깊게 지켜볼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